투자 멘토링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종목 상담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한시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키스트 예. 4,100원에 20%입니다. 4,100원에 20%. 20%. 네, 예. 어떤 점 손절해야 가장 궁금하세요? 네, 손절해야 되는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좀 묻고 싶어서요. 예, 매수하신 지는 한 2달 정도 되셨을까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후로 계속 빠졌어요. 알겠습니다. 김명우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네. 예, 우선 뭐 손절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결론부터 네. 설명드리면은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키스트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종목인데 네. 지난 6월 3일에 그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열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좀 발표된 소식이 흥미로운 게 방탄소년단이 스타디움 투어로 약 1,0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기록한 수치들이 뭐 단순히 외국 가수로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미국 공연 산업에 있어서 뭐 마돈나나 뭐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과도 견줄 만한 그 손꼽히는 기록인데 방탄소년단이 7월에 그 일본에서 스타디움 투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점 유념해 두시면서 차트 보면서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월 15일에 이때 방탄소년단의 복귀 소식에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시세 나오고 지속적인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때쯤 매수하신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네. 추세 전환이 이렇게 이때 상한가를 가서 시세를 좀 받다가 다시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다가 이때 추세 전환 이루어져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매수가까지 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3,900원이나 여기 4,000원대에서 저항 한번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 가지 또 다른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게 뭐냐면 그 키스타라는 회사가 배우들을 가진 기획사입니다. 그 과거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그 중국에서 히트를 쳤는데 그때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로 주가가 상승한 적도 있습니다. 뭐 당장 중국 시장에서 히트를 칠 만한 드라마가 제작이 된 것은 아니지만 돌아오는 7월에 김수현 씨가 제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또 호재 이슈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박스권 횡보하다가 7월에 그 말씀드린 두 가지 호재 이슈로 수급 들어온다고 하면은 큰 악재가 있는 한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때 종목 흐름에 맞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범위 도달한다고 하면 그때는 비중 좀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저항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4,000원대 잡아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 혹시라도 화웨이에 대한 그 제재에 우리나라가 동참한다고 중국이 뭐 과거 사드 보복처럼 뭐 입장을 나타낸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바로 종목 정리하셔야 됩니다. 손절가는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2,800원 부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예. 일단은 반등의 가능성, 이 상승 추세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네. 손절가만 꼭 지키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키스트 살펴봤고요. 다음 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7,500원에 80%입니다. 27,500원에 80%. 이거 비중이 좀 많으세요. 이거 혹시 추가 매수하셨어요? 예, 추가 매수 그러셨죠. 잠깐 하시고 추가 매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중이 높아져 버렸어요. 이게 참 징글징글한 종목이에요. 얼마나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게요. 예. 4년째 약세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비중까지 늘리셨는데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지 좀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김태준 어느 전문가. 시점에서 매도를 했으면 좋을까 매도 싶어서. 시점. 알겠습니다. 예. 김태준 전문가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전력 매수 이제 분할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혹시 어느 시점부터 계속 매수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3만 원대에서 매수해갖고 계속 그냥 내려오기로 좀 물타기를 좀 했죠. 4만 원대이시면은 아니, 3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예.
그렇다면 올해 3월에서 4월 달 넘어가는 예, 구간부터 매수를 해오셨다는 건데요. 예, 예. 일단 이 종목군은 5월 달 이제 악세장이 되면서 이 종목군은 단기 바닥권이 25,000원까지의 조정 구간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하는 오히려 저점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공략이 사실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러한 측면은 앞으로 대형 좀 애매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서 얼마에 빠져나가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일단 비중 80%까지 채웠지만 아직까지 손실 구간입니다. 예, 다만 예. 이 종목군 7, 8월 들어서 실적 발표 이슈가 나올 거고요. 예. 상대적으로 2017년, 18년 계속적으로 적자 지속이었다가 올해 들어서 턴을 할 수 있는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인데 아마 하반기 시점 실적 성장 부분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가능성 봤을 때는 일단 6월 달 들어서 25,000원 선은 안전하게 지지가 되는 걸로 봤을 때는 만약 25,000원 구간 깨지 않는다면 보유하는 전략으로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 종목군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거라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탈원전 기조가 아직까지 깨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정부 측에서는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 올릴 생각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가능성까지 봤을 때는 이제 주식 100% 비중 중에 80% 있으시잖아요. 이 정도 네네. 7, 8월쯤에 단기적으로 27,000원 거의 본전가까지 왔을 때는 비중 네. 과감하게 절반 이상 줄이셔서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예. 좀 수익을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요. 뭐 예를 들어 예. 저희 스토킹에서 추천드리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시는 전략으로 하시면은 또 좀 더 수익에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시청자님, 연말까지 가면 한 3만 원 가지 않을까? 근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그거에 예. 대한 가능성은 추세가 완연하게 요 종목군은 27,000원 넘어서서 확실하게 올라가는 시점부터 올라갈 예. 때 다시 보자는 겁니다. 예. 그러기에는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요. 예, 예. 다만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기회비용 예, 예. 측면에서 조금 더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예. 일단 들고 계시면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또 빠르게 더 강한 종목 보는 게 더 좋잖아요. 예, 예, 네, 매수가 근처에서는 비중 과감하게 줄이자라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한국전력. 두 번째로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자 들여다볼까요? 여러분들 전화 계속 주십시오. 문자 체크한 이후에 전화 계속 받겠습니다. 코리아나부터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5,320원에 비중 10%로 보유하고 계시고, 현재 주가 한번 볼까요? 코리아나 4,145원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실이 꽤 있으시네요. 김명우 전문가님, 코리아나 이제 좀 그래도 고개를 바닥에서 들기 시작은 했는데 좀 더 기다릴까요? 예, 코리아나 지금 5,320원에 10% 비중 갖고 계신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요즘 화장품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장이 어려운 게 지금 중국 시장에서의 좀 거래처가 좀 트여야 코리아나의 매출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중국 자체에서 생산하는 화장품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시장의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보자면은 시진핑이 뭐 방한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아무래도 중국 관련 종목들이 그때 올라갈 것 같고 그럼 그때 수급을 좀 받는다고 하면 올라갈 만한 좀 여지가 있는데 차트 보시면서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비중이 10%밖에 없으시니까 지금 거의 바닥을 찍고 있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한 10% 정도 비중 더 해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신다고 하면은 지금 박스권 횡보하면서 등락 구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여기 5,000원 매물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략 다시 정리해드리면 현재가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한 뒤에 5,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간다고 하면은 아마 본저가 부근 그 이상에서 종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예. 전저점인 3,8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하단 3,800원만 딱 기억을 하시고 일단 수익 전환의 가능성이 더 크게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코리아나 내용 참고하시고 지켜보시죠.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고 계시죠? 어떤 거 볼까요? 이어서 아시아나항공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수가 6,230원. 오, 처음 보내신다고요? 반갑습니다. 꼭 진단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네요. 이게 매각 이슈 받았을 때 뜨겁게 오르다가 요즘 좀 쉽니다. 이분 또 손실 보고 계신데요. 김태준 전문가님, 아시아나항공은 어떤 평가세요? 일단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3월 달 아시아나 그룹 전반적인 악재가 한번 있었죠. 아마 기업 재무에 대한 악화 이후로 이제 다시금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4월 달에 굉장한 폭으로 거의 한 저점 대비 3배가량 올랐던 종목입니다. 다만 올해 3월 달 들어서 9,400원대 고점을 찍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이 아시아나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대부분 반영된 최고점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후에 어떠한 이제 매각 이슈가 진행될지 여부가 중요하겠지만은 아직까지 그 시간 자체도 기업 실사라든지 매각 관련 주관 관련 작업이 상당히 좀 오래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길어지면은 내년 초까지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가능성 봤을 시에는 지금부터는 기술적 반등의 영역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격대 보셨을 때 6,200원대 사셨잖아요. 아직까지 좋습니다. 박스권 가격 단기적으로 5,500원대 저점 찍고 조금씩 박스권 장세를 5,500원에서 6,900원 사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떠한 매각 관련 호재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봤을 시에는 주요 대기업에서 인수한다는 이슈 말고는 별다른 건 없어 보이고요. 이러한 가능성 봤을 때는 철저하게 기술적 반등 모멘텀으로 봤을 시에 5,500원 선 손절가 잡으시면서요. 반등 구간 추후에 6,100원 선부터 거래량 실면서 올라온다면은 단기적으로 6,500원 선까지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간 자체에 조금 어느 정도 감내할 시간이 있으시다면은 조금 5,500원 선 깨지지 않는 선에서 올해 하반기 내내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더 길게 봐도 된다. 예. 이게 6,5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가 열려 있긴 한데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가격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아시아나항공 들여다봤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PX 생명과학 볼까요? 매수가 5,100원에 추가 매수하셨구나. 이 비중이 20% 되셨고요. 그래도 매수가가 너무 높네요. 지금 3,700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요즘 주가 흐름이 힘드네요. 힘듭니다. 네, 김명호 전문가님 봐주십시오. 예, 그 KPX 생명과학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물타기를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추신 것 같은데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셨던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약적, 바이오 쪽 그래도 흐름이 좀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좀 그 손절가,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3,450원 저점 찍고 소폭 상승해서 3,705원 지금 현재가 보고 있는데요. 박스권이 5,000원 부근에서 저항 받을 걸로 예상되고요. 3,700원 부근에서 지지대 형성해서 횡보할 것 같은데 우선은 추가적인 수급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5,000원대까지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되면은 문의 주신 시청자님 매수가 범위 되니까 이때는 비중 좀 덜어내시고 추가 매수는 따로 하지 마시고 그 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종목 매수하시는 게 보다 나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 사인이 나왔습니다. 매수가 근처에선 일단 정리를 하자라는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KPX 생명과학이었고요. 문자 좀 더 볼까요? 네, 오늘 문자 많이 주고 계시네요. 이어서 삼성제약 보겠습니다. 매수가 3,100원에 비중이 꽤 있으세요. 4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면서 눈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반등이 나와줍니다. 2,735원. 그래도 손실 보고 계셔서요. 김태준 전문가님, 이거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5월 달 들어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이 종목군 기본적으로 4월 달 들어서 신자암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 단기적으로 쏠리면서 급등세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3,100원대 사셨다면 이 정도 가격대 3,100원
4월 달쯤에 매수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다만 비중 자체가 40%로 여전히 좀 높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보면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결국 삼성제약은 바이오제약 섹터에 속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군이 다시금 과거의 영광인 2017년도 5,000원 전후까지 올라갔던 이 시점까지 가기 위해서라면은 다시금 바이오제약기가 올라가는 전반적인 코스닥 지수의 상승기가 한번 와야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상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하반기에 완연하게 바이오제약 쪽 섹터가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올 거라는 보장 자체는 아직까지 없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시에는 삼성제약의 경우는 3,100원대 일단 매수를 하셨지만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장암에 대한 치료 관련 이슈가 최근에 나왔지만은 향후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나오게 될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부근부터 전반적인 추세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고려를 해봤을 시에 이 종목군은 거의 본전가 부근에 이것도 비중을 20% 내지 전량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시면서 단기 목표가 3,140원 정도 거의 본전가보다 살짝 올라가는 시점쯤에 추후 만약 시장 상승기와 맞물렸을 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수료정도 챙길 수 있는 만큼 올라오면 정리 사인 드립니다. 삼성제약 들여다봤고요. 전화 받고요. 다시 문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문자 주고 계십시오.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연결 잘 되셨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에코프로 BM이요. 아, 에코프로 BM. 매수가하고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예. 67,200원입니다. 67,200원.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40%입니다. 40%. 이거 예. 비중도 이거 상장하고서 매수하셨죠? 그 근처에서.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예. 사고부터 그냥 계속 빠지네요. 미치겠습니다. 상장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호탕하시네요, 그래도. 소식 아이고, 보고 계신데. 그냥 이거 눈만 뜨면 빠졌어. 지금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주가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러실 것 예. 같아요. 마음 이거 충분히 회사가 공감합니다. 이거 뭐 망하는지 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망하진 않는데 아, 주가가 망하진 문제입니다.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명호 전문가 저희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한번 상담 예.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감사합니다. 에코프로비에 뭐 잘 알고 매수하셨겠지만 2차 전지와 관련한 종목이고요. 예. 올 3월에 상장해서 5월에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된 우량한 종목입니다.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 회사 절대 망하진 않고요. 예, 재무제표는 안 봐도 좋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기술적 예. 분석 위해서 차트 보면서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5월 22일에 그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된 이후에 지속적인 예. 상승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예. 6월 13일 이때쯤에서 마지막 시세를 받고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아마 이때쯤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6월 10일 정도에 매수하셨죠? 예. 예, 그때가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 LG화학이랑 중국에 있는 그 지리자동차가 그 전기차 배터리 생산 법인 합작 계약 체결 소식에 대부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생산 업체들이 그동안에는 그 중국 정부의 보조금 차별로 인해서 수년째 세계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를 못 해왔어요. 근데 이제 수출길이 뚫렸다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에코프로 BM의 그 매출 역시 기대해 볼 만한데 그 2차 전지라는 재료도 좋고 재미도 제표도 좋은데 그 시청자님 매수 타점이 너무 고점에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올 신규 상장 종목을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올라가는 종목 따라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가고 물리신 것 같은데 그 원래대로 하면 62,500원 부근 매물대에서 한 차례 횡보하거나 지지받고 내렸어야 했는데 그냥 지속적으로 흘러내린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그래도 좀 양봉이 나와서 뭐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 손절가를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그런 게 손절가를 좀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손절하는 게 어려워서 여태 갖고 계신 거고 문의 주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다만 올라가기 전에 횡보하거나 다시 상승하기 위한 추세 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미 볼린저 밴드 중심선 돌파하면서 하락했고 이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도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면 그 전저점인
52,000원 부근까지 흘러내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52,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현재가 58,000원 부근에서 지지하는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예. 추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뭐 지금 40% 비중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 한 예. 20% 정도는 반드시 덜어내셔야 하고 더 예.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52,000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차라리 재매수를 하세요. 그게 좋은 전략을 갖고 그러면 지금 좀 한 20% 팔을까요? 아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기다리시는 게 낫고요. 아, 예. 떨어졌을 때 그 하시는 게 더 나은 전략인 것 같고 예. 추가 이제 추세 전환 이루어져서 추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그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66,000원대까지는 상승할 같으니까 이때는 뭐 추가적인 수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그냥 예. 종목 정리하고 다른 예. 신규 종목 들어가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나는, 예, 아. 시청자님. 예. 아유, 위에는 66,000원, 아래가 52,000원. 요 딱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전략 아. 세우실 때 참고해 보세요. 55,000원, 66,000원이요? 예, 52,000원까지 아, 내려오면 52,000원. 재매수도 예. 가능하다라는. 아, 52,000원 재매수. 네, 근데 지금 그런다고 막 섣불리 파는 것보다 일단은 들고 가자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일단 들고 가야 된다. 아, 예, 고민 해결되셨죠?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웃으면 네. 복이 온다라는 얘기 있는데 그 말처럼 시청자님한테 진짜 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웃으면 너무 가짜 웃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헛웃음이 나오시죠. 이게 진짜 예. 웃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뭐야? 여보세요? 코드 번호 1045. 1045, 예. 아, 1 아까도 045 890. 89? 89? GB. GB. 예. 코드 번호 불러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요. 2,500원. 2,500원. 어느 정도나 보유하고 계세요? 많아요, 좀. 몇 퍼센트? 50%. 50%. 아이고, 속상하시겠다. 손실 보고 계신데 비중이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완전이나 오나 앞으로 어떤가. 매수가까지는 오려나, 예, 손실 안 보고 팔 수 있나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예. 김태준 전문가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GV 종목군 매수해서 지금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군 기억나고 있어요. 천천히 뭐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GV 종목군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DB라이텍이라는 LED 만드는 DB그룹 산하에 있던 회사입니다. 다만 네. DB그룹 자체에 대한 재무적인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계속적으로 매각 이슈가 나왔다가 작년 10월경이죠. 그 즈음에 최대 주주가 금빛이라는 회사로 변경이 되면서 이 회사도 GV라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름만큼이나 GV 금빛이라는 이름만큼이나 굉장한 높은 폭으로 4,100원대까지 그 당시 최대 주주 이슈로는 한 거의 저점 대비 한 3배가량, 4배가량 올랐다가 그 이후로도 폭등을 했던 한때는 굉장히 좀 폭등주로 좀 유명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그 가운데 아마 5월 달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을 시점에 아마 매수가 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아마 기술적 반등 노리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군은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현 시점에서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예, 종목군 자체로 그러니까 이름은 뭐 좋지만은 뭐 거의 지금 구간에서는 모멘텀 소실되어 있는 죽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관점에서 이거를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군은 뭐 흑빛이라 봐도 될 정도로 좀 상당히 전망 자체는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실적 자체도 하반기 들어서 거의 희망이 없는 구간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5월 달에 5월 중순경 하한가를 맞는 등 낙폭과대가 굉장히 큰 걸로 봤을 때는 현재 1,900원 가격대는 지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결국 주가라는 게 하염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반등을 주면서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뭐 2,500원 선에서 약간 높게 사셨지만은 딱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81선, 이평선 481선 기준으로 만약 요 종목군이 2,400원에서 500원 선까지 한번 오게 된다면은 비중 최소 절반 이상 줄여가면서 네. 네, 다른 종목군을 교체 매매하는 식으로 넘어가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 힘드시네. 목소리만 들어도. 어머니, 예, 예. 마음 많이 쓰리세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앞에 방향이 뭐 그렇게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가 봐요. 네, 네. 가격 전략 일단 드린 거 참고하시고 이 종목 말고 또 좋은 종목 많잖아요.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저희 마지막 코너에 슈퍼스타 킹이라는 종목 추천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오늘도 방금 상담 받은 이 전문가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또 해주시면 또 예, 예, 종목, 예. 또 참고해 볼 종목 만한 해주세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한 종목 해도 되냐고. 네, 좋은 종목으로 또 엄선해서 왔다고 하니까요. 네. 예, 이따가 저희 상담 끝나고 마지막 코너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알았습니다. 아이고,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또 수익 만회하는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힌트들 얻어가시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체크해 볼까요? 네, 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2,630원, 비중 40%.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네요. 지금 손실권이시죠? 유상증자, 이게 유상증자가 사실 재무 상황이 건전하지 않다라는 방증이기도 한데 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김명호 전문가님 체크 도와주시죠. 예, 에이프로젠 제약 지금 2,630원에 40% 갖고 계신데 우선 뭐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부, 뭐 유상증자 그 권리는 시행해야 하는지 좀 문의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받는 것 자체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비중이 좀 너무 높아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시면은 뭐 권리락을 좀 행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제약회사에서 유행처럼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뭐 연구개발이나 좀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만 좀 안정적인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좀 재무 상태가 나쁜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악재 속에서도 주가가 하락한에도 불구하고 뭐 호재 이슈가 한번 들어온다고 하거나 뭐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리고 단기간에 상승할 여지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트 보면서 제가 목표가 손절가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과대 낙폭으로 인한 떨어진 부분이 최근에 그 권리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게 시행이 좀 됐는데 우선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이렇게 과대낙폭한 부분을 메꾸기까지 당연히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그래도 뭐 당장 손절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제가 2,000원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상증자 받으신 다음에 뭐 평균 단가 좀 낮추시고 기다리신다고 하면은 2,000원대까지는 갈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이거나 약수익권일 거예요. 그럼 그때는 종목 정리하시거나 반드시 비중 축소하시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빠르게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문자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고 계시죠? 수고하십니다. 롯데지주 요거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수가 48,600원에 비중 10%. 현재가가 44,000원대. 손실 보고 계시네요. 아이고, 김태준 전문가님 봐주십시오. 롯데지주 기본적으로 좋게 봅니다. 네, 2017년경에 합병 분할 건으로 인해서 한번 롯데 제과라든지 여타 롯데 계열사들과 어느 정도 지주 계열사 회원로 회원의 종목으로 나오게 된 건데요. 어쨌든 이 종목군의 경우는 롯데그룹의 지주사이기 때문에 롯데그룹 전반적인 매출에 영향을 좀 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롯데그룹의 경우는 한 가지 안 좋은 이슈가 결국 중국 쪽 사드 보복 문제 때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2016년경부터 해서 지주사 쪽에 있는 매출이 계속적인 타격을 입음으로써 올해까지죠. 올해 5월 달까지 4만 원대까지 큰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업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2019년 컨센서스는 작년 대비 거의 한 6배가량 매출액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점 봤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 41,700원 선 전저점 깨지 않는다면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 종목군 하반기 중에 48,700원 못 넘어가면은 연락 다시 한번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주주까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아까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문의 주셨잖아요. 종목 발굴하러 바로 이동하겠습니다.